우리 금속공장 라띵스에서 가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도면 보내주시면 가구 제작해서 보내드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참고하셔서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먼저 인사 말씀을 올릴 텐데요. 그게 앞서가지고 일단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제 여름이고 더워지니까 조금 깔끔하게 밀었다고 봐야 되죠. 뒷공다리 그 김명지 머리 이것도 없애고 눈썹 문신했어요. 눈썹 문신을 원래 했었었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 아키노 종합건설에서 투자를 해서 로드 FC라는 이종격 투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문홍 회장님과 함께 저희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을. 그리고 바로 발표를 했죠. 창원 대회, 드디어 저희 로드 FC 넘버 시리즈 본 대회가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창원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감사한 저 박준혁 회장님이라는 또 대회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이번에 또 대회까지 같이 치르게 되어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대회장을 맡으신 박준혁 회장님이 예, 나이가 30대야.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아주 유능한 사업가더라고. 네. 이렇게 그런 격투 스포츠를 유치해서 예. 젊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예. 그래서 본인 돈으로 본인이 이제 그렇죠. 개최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조금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네. 결국은 저희는 대회 개최를 하게 됐고요.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핫한 스포츠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게도 활기를 불어넣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창원에도 젊은 에너지나 혈기를 조금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대회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힘겨움이 조금 있었지만 허락해 주신 창원시 관계자분들, 창원시 체육과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봐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통한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대회는 7월 3일이에요. 스포TV나 아프리카TV 또는 유튜브TV, 네이버TV 등에서 생중계로 노출될 거기 때문에요.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서 시청해 주시면 될 거고요. 거기서 제가 인사말을 할 거예요. 개최할 때 인사말을 할 건데 바로 미치야 미친다 바로 할 겁니다.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 종합건설의 박 대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거니까 아마 보시면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노출되는 광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포스트라든지 링 위에 바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조금 해봐야 되겠지만 한 구간은 우리 시청자를 위한 공간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고, 한 공간은 현재 지금 건축주분들 상업 시설을 노출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포스트에 노출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크죠. 뉴스에도 계속 반영이 될 거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상호는 계속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혜택을 어떻게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은 회의를 거쳐서 정립한 후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아키오노 종합건설의 이름을 정하는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했죠.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성장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높이도 성장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애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소식은 드디어 우리 금속공장 라틴스에서 가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도 빨리 하자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멀었다. 내 같으면 이 가구 안 쓴다. 조금 더 보완하자 해가지고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된 시점이에요. 버리는 가구도 많았고 서비스로 그냥 친구들한테, 주변 지인들한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판매할 시점에
있습니다. 요청사항도 받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가구 만들 수 있나요? 하는 것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공장가로 판매를 할 겁니다. 저희는 다른 누군가한테 소매를 주진 않을 거예요. 바로 공장에서 바로 날리는 걸로 할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생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면 보내주시면 가구 제작해서 보내드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참고하셔서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디자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순서 아시죠? 디자인 설명, 견적, 타임랩스, 그 다음에 실행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여기는 애견 카페입니다. 건물의 힘은 최대한 빼고 애견 카페이기 때문에 애견 운동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경관 쪽에 힘을 많이 줬고 그런 디자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 현장은요, 건물의 면적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자, 60평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카페의 경우에는 60평에서 70평을 하시던 아니면 120평에서 130평을 하시던 두 가지로 잡아 드리는데요. 여기는 최소 면적인 60평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소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과 대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는 글라스 하우스처럼 유리가 많이 들어가는 현장이고 이렇게 박봉 지붕의 건물이고요. 여기는 지붕이 있고 여기는 유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다 형성된 집인데 이렇게 건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야 열 관료율에 맞고 시험 성적서가 나오고 할지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리 관련 시공자들과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1안과 2안이 나눠져 있습니다. 1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안은 지붕이 없어요. 이렇게 지붕을 디자인을 2단으로 해서 한쪽은 덮고 한쪽은 노출시키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화장실도 필요하고요. 카운터 조리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공할 때는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방수나 누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면을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배면이에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주차장 끝에서 우리 건물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쪽은 포토존으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을 통해서 수공간을 만들었죠. 수공간이 여기는 두 군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공간이 있죠. 사람이 서서 상호 노출시키고 이쁜 벽에다가 한 가지 포인트를 줘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쪽 벽으로 찍어도 되고요. 이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를 보고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애견 카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왜냐면 아주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간격만 있다 하더라도 그 울타리를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형견은 힘이 세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게 울타리인데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여기는 메시망 그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복 난간으로 해서 나름 모양을 줬다라는 거죠. 요즘 애견 운동장을 가보면 초록색 메시망으로 기성품을 써서 울타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크게 별 차이도 없고 미관상 훨씬 이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렇게 다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이게 애견 운동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견 카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큰 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 라는 부분 애견 카페를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안은 조금 지붕이 튀어나와 라인이 형성이 돼요. 이 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여기 있으면은 뭐 좀 약간 오다 싸매인 것처럼 마감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명품 중에 지미추였나 아무튼 해외에 있을 때 그 건물을 봤는데 다크한 색깔과 약간 베이지 톤의 마감을 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건물이 보일 수 있도록 닫아 놓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곳도 많다
하지만 저의 선택은 1번입니다. 저의 선택과 건축주의 선택이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한대로 아마 건물은 진행될 겁니다. 애견 카페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울타리다. 울타리 값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애견 카페 뭐 그냥 실내는 간단하게 하고 뭐 울타리를 많이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강아지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군데군데 수도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수영장이 있다면 강아지들이 드라이할 곳도 필요하고 그런 동선들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대형견과 소형견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면 소형견이 다치겠죠. 그래서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물보다는 경관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부대 토목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견적을 잡을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맞다. 이상입니다는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시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시간인데 뭐냐면 원가 공개. 프로젝트 N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입니다. 원래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는데 또로롱 금액을 보면은 2억 8,60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억 5,800으로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2억 8,600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개그 욕심이 날로 늘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오늘 또 태풍이 밑에 쪽에는 왔다 갔어요. 옛날 습관 못 버린다는 게 비만 오면은 막 눈 번쩍번쩍 뜨이고 바람 불면은 현장에 가야 될 것 같고, 처음에 혼자 할 때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현장에서 자고 막 이랬거든. 텐트 펴놓고 약간 그 수위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 부장님들 소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갈 필요는 없어요. 갈 필요는 없는데, 요번에 우리 다마고치 있죠. 다마고치 집 이제 건축을 얼추 다 해가는데, 거기 이제 비가 오니까 혹시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고 새벽 1시 몇 시인가, 새벽 1시 반에 그래 다마고치한테 전화했지. 친구야, 저 지금 바람 너무 많이 본다. 니 현장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여보세요 사킬래. 나 지금 잘 시가 아이가, 잘 때가 지금 나 때는 말이야, 딱 내 거 하나 할 때 말이야, 난 집에서 안 잤어요. 현장에서 잤지.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전화를. 무슨 소리 하노? 대밤새 바람 한 개도 안 분다.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온다. 끊으라. 뭐라고? 여기랑 거기랑 2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비가 이렇게 오고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거기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안 온다고? 야, 니 정신 못 차리네. 문 열어봐라 이랬더만. 뜨거덕 열리는 소리 나더라고. 안 온다 이가 봐라. 안 온다. 잔다. 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 거야. 더 웃긴 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진이 뜨고 온 거야. 화장실에 있는 똥통이 넘어진 거야. 캑! 이렇게가 왔대. 캑! 이렇게. 그리 짜증을 내더만 똥통이 넘어갈 정도 바람이 불었는가 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얼마 전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 똥통에 똥 다 찼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 똥통이 넘어가 버렸네. 아무튼 수고하시고, 오늘 또 중요한 사실을 공지할 차례입니다. 외부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래도 엄연하게 유튜버 아닙니까? 전문 채널 유튜버. 물론 구독자 수는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시작은 미비할지라도 끝은 장대하리라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샜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시청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가당찮지만 제가 뭐라고 직업에 대해서 이게 낫냐 저게 낫냐 할 정도로 물어보니까, 또는 어른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업을 할까요? 뭐 아니면 디벨로퍼를 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들 하죠. 이게 영상으로 짧게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직업을 평가할 정도의 어떤 레벨도 아니고, 어드바이스는 해드리고 싶으나 영상상으로 하는 어드바이스이기 때문에 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15일 쉬워요. 1015 10월 15일 한 개도 안 쉽네. 아무 연관고리가 없네. 10월 15일 2시부터 대구에서 다가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한번 했었고, 이번에는 대구로 갑니다. 위치는 차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고, 다른 어떤 디자이너들이나 건축가들이나 어떤 강의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티켓 링크인가 뭐 어떤, 아무튼 거기서 이제 티켓을 사서 입장권을 발매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던데, 저희는 all free입니다. all free. 강의 시간 내에 오시면 언제든 볼 수는 있습니다. 대화 나눌 수 있고, 다만 늦게 오시거나 하면 자리는 없을 수 있겠죠. 또는 다가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부담스럽냐면, 뭐 어떤 대관하는 대관비를 떠나서 몇 명이 올 줄 알아야 다가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몇 명 오실지 모르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도 프리로 제공을 하겠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사례로 공부하라.
사대로 공부하라. 2명의 사연자를 받아서 그 사연에 대해서 토론하는 토론회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를 앓고 계시는 분들, 물론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실 분들 사연을 주시면 그 사연들 중에 좀 채택을 해서 공부가 서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건축학도들이 일어나라. 이 뭔가 전쟁 영화도 아니고 뭐 하라 이래 하는데, 아무튼 주제는 그겁니다. 뭐냐면 건축학도들이라는 것은 학생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려는 분,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되려는 분, 건축에 관련 업을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지 말지, 지랄지 일할지, 뭐를 랄지 야 수위가 세지네. 그러면 안 되고, 일할지 지랄지 모르시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건축학도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리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박 대표에게 디자인이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는 아이디어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누구는 이런 거 어떻게 그려냐라고도 하고, 저는 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주가 요구하고 건축주 재산을 가장 올릴 수 있고 노는 땅 없이 다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막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 주변 지역하고 어울리게끔 스스로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고, 그 컨텍스트나 뭐 지오메트리 이용해 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면 아이디어고 디자인이면 디자인인데, 일단은 많은 건물들을 구경하고 보러 다니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뭐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건 이제 원론적인 거고 좀 크게 아웃라인이고, 원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기 전의 단계, 건축주의 니즈 사항들을 체크한다든지 땅의 형태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안치겠다라는 배치 계획을 한다든지, 순서가 좀 제 나름대로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뭐 조금 일반적인 건축가들이 디자인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시공금액을 뽑으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공금액을 견주어서 디자인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딴딴 알죠, 이 노래? 따단딴 따다단 따다단. 아침마당인가? 아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비슷한 노래인데. 아무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냥 Q&A 시간이에요. 잡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5일 2시에 대구에서 Q&A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을 제작을 할 거예요. 팜플렛 보고 그 공지사항 한번 확인해서 오시면 되고, 그리고 올프리로 하는 이유는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박 대표가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분들은 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대략적인 인원수는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오실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시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시간인데 뭐냐면 원가 공개, 프로젝트 N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입니다. 컨텐츠 몇 개 전에 영상 올라온 거 보면 이제는 이제 끝나간다, 모든 현장이. 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뼈가 시립니다. 뼈가 시리고, 엄청난 경험을 제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자재값의 상승이 아주 큰 타격을 줬던 현장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 이때 뭐가 마지막이었냐면,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 프로젝트 N 현장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모든 경험들이 엄청나게 저한테는 자양분이 되었다.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일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축비를 산정하고 내고폭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뭐 사람이 아픔 뒤에 성장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도 약간 손가락 아픈 현장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N 현장도 계약금 오버예요. 계약금 오버 현장인데, 건축주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애초부터 좀 적극적이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조금 일을 많이 했어요.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조금 냉정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일을 조금 많이 했었던 때예요. 결과물은 우리 클라이언트도 힘들게 마무리했고 저희도 좀 힘들게 마무리를 했어요. 뭐 앞에 진입도로부터 차단돼 가지고 사도가 끼어 있는 바람에 뭐 허가가 엄청 늘어진다든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풀어내고,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만 그런 거예요 라고 느낄 정도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터졌던 현장이었어요. 이게 사실상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지. 점점 허가 기간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 사실 저희 원칙이긴 한데, 허가를 접수를 해놓고 그 관청에서 자꾸 이제 빠꾸 시키는 거예요. 하도 빠꾸를 시키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핫딱질 나가지고 찾아가지고 왜 이거 계속 빠꾸 시키냐, 뭐가 잘못됐는데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도 해결을 좀 하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 클라이언트 분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여유로운 자금으로 운용이 됐다면 조금 더 수월했을 수 있으나, 조금 빠듯한 자금으로 서로가 이제 맞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현장마다 클라이언트 분들이 동그라미 뒤에 한 개가 달리냐 안 달리냐 차이일 뿐이지 힘든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다들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고생 끝에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본사 입장에서도 사실 타격 아닌 타격을 입었죠. 현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도로죠. 이렇게가 도로예요. 이렇게가 도로고, 도로 밑에 우리 땅이 꺼져 있었다. 그래서 이게 도로만큼, 그리고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찾아먹기 위해 여기 석축을 깔게 되죠. 석축을 깔고 우리 건물이 앉을 수 있게끔 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하죠. 토목 개발을 하는데, 물이 없었던 땅에 물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배수관이 없었던 땅에 배수관로를 만들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토목 개발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옹벽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석축이에요. 석축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파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대지가 되겠죠. 건물에 앉을 자리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건물 앉을 자리에 이렇게 단열재를 깔고 버림 타설 중입니다. 버림 타설 후에 기초를 쳤고, 기초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라 그러죠. 베이스 플레이트를 심어서 앙카를 체결하고 기둥을 세우고 위에 트러스를 올립니다. 이게 트러스가 아니죠. 이거는 빔 지붕이죠. 집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기면 요거 지붕 따로 본체 따로잖아 이게. 그래서 이 공간이 뚫려 있지가 않거든요. 이 공간이 뚫어져 있지 않다. 이거는 트러스예요. 트러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 라인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되는 형태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쭉 길게 빠지잖아요. 트러스를 형성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트러스는 경량 철골집 보면 이렇게 트러스를 짜가지고 트러스를 창 올리는 그런 거는 봤을 텐데, 이거는 그걸 하기 싫어서 위에 박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빔으로 해서 기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널을 붙이고 스타코를 바르고 창문도 넣고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건물은 이런 형태로 빠지게 된 거예요. 지붕 일부 있고. 자, 그래서 원가 공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프로젝트 N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 컨텐츠의 어떤 룰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이걸 찍어야 될지 저걸 찍어야 될지 뭐 이렇게 막 DNA 기둥을 딱 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적서 영상이 없어요. 건축주한테 제출했던 그 견적서 영상이. 자, 이 견적서는 일반 관리비, 경비, 이윤, 보험료 등이 빠져 있는 견적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견적서가 되고, 이쪽 부분이 우리 예상 실행가가 되고, 이쪽 부분이 순수 실행가가 돼요. 계약금이 이 금액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이게였고, 예상 우리가 이 금액으로 공사를 마치자. 다 아시죠? 예상 금액은 그냥 목표치일 뿐이고 기준일 뿐이다. 절대 이 금액으로 할 수는 없다 라는 거고, 원래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는데 또로롱 금액을 보면은 2억 8,60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억 5,800으로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2억 8,600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플러스 여기 세금이 불포함되어 있잖아요. 보험료, 세금이라는 게 보험료죠.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부 인상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처음 계약했을 때의 그 보험료보다 곱하기 1.5배는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사실 없지 않아 힘든 게 있었어요.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공사는 480만 원. 근데 410만 원 나왔고, 토공사에 600만 원 했는데 2,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1,900만 원인데 5,100만 원 나왔어요. 철거공사에 1,600만 원 잡았는데 3,700만 원 나왔어. 그냥 오른 공종만 진짜 터무니없이 많이 오른 거예요. 터무니없이. 창호공사에서도 이게 유리가 많았잖아요. 유리가. 유리값이 엄청 또 올란 거예요. 유리랑 창호 프레임 값이 5,100만 원 계획 잡고 8,300만 원 나온 거예요. 유리 창호공사 플러스 해봐야 6,600만 원인데 결국 8,500만 원 나왔으니까 여기서 2,000만 원 오바 탄 거죠. 이게 골재 대금도 상당수 많이 나왔고 생각보다 예기치 못한 데서 오바가 많이 났죠. 조경공사 계획이 없어서 조경공사 이건 제 잘못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안 했던 거지. 클라이언트랑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 현장이 돈이 2억 단위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엄청 크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크지는 않았고, 뭐 2억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언저리의 어떤 공사 규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예산서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걸 보면서 이와 비슷한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면 되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 프로젝트 A부터 N까지의 현장을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N에서도 배운 것들은 견적화하지 않았던 것들. 이 현장뿐만 아니고 이전 현장 모든 현장을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했는데 그게 이만한 것이. 왜냐면 클라이언트는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은 기준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를 심어 드릴게요 했어요. 나무 하나를 심어 준다라는 개념이 저와 일반인들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m 나무를 심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2.5m짜리를 생각하는 거지. 이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에 대해서 해드리겠다라는 거였는데 더 이상이 있어요. 이게 더 이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로는 했고 성격상 못 해준다고 말은 못하고 알겠습니다 해서 해줬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조금 약간 현실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해요. 제가 서비스로 해드린다는 거는 1, 2, 3, 4를 A, B, C, D만큼 해주겠습니다 까지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기존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클라이언트의 기준과 제가 생각한 기준이 상이함에도 해주기로 했다는 어떤 그 약속 때문에 또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는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현장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현장까지 오면서 이때 내가 제일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 이때까지 다 그런 식으로 둥글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 나의 손해가 곧 회사의 손해구나. 나는 말 한마디지만 회사는 돈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내가 이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조금 명확하고 정확하게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 공개 영상은 이 정도로 맞춰두고요. 댓글에 보내주세요 이런 거 메일 보내놨습니다. 메일 보내주세요. 이런 거 적어주세요. 메일 주소 적으면 안 됩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 아무튼 10월 15일 오후 2시 대구에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